이지은은 오늘도 지하철 9호선에 서 있었다. 퇴근 시간이 막 지난 저녁 7시.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빽빽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그녀의 어깨에는 노트북 가방이,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다. 봉지 안에는 삼각김밥 2개와 500ml 아메리카노가 들어 있었다.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지은의 머릿속에는 내일 오전 9시 마감인 제안서가 가득 차 있었다. 팀장님이 오후 내내 3번이나 물어봤다. 이지은 씨, 그거 오늘 안에 초안 나와요? 매번 네, 오늘 안 해요 라고 대답했는데 결국 다 못 끝내고 나왔다. 집에 가서 2시간은 더 해야 했다. 지하철이 멈췄다. 국회의사당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은은 습관적으로 창밖을 봤다. 그러다가 눈이 멈췄다. 역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온통 분홍빛이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그것도 이미 만개한 상태였다. 언제 피었는지도 몰랐다. 봄이 온 줄도 몰랐다. 지은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 아팠다. 꼭 중요한 걸 놓쳤을 때 드는 그 기분이었다. 문이 열렸다. 지은은 생각하기도 전에 발이 먼저 움직였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다. 플랫폼에 서서야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바람이 불어왔다. 꽃잎이 몇 장 계단 위로 날아내려왔다. 지은은 그 꽃잎을 잠깐 바라봤다. 그리고 편의점 봉지를 손에 꼭 쥐고 계단을 올라갔다. 여의도 벚꽃길은 이미 사람으로 가득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축제가 한창이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도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꽃 아래에 서서 연신 사진을 찍었다. 삼겹살 굽는 냄새와 맥주 냄새가 섞여서 났다. 지은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머리 위로 벚꽃 가지들이 뻗어 있었다. 꽃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분홍빛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팀장님이었다. 퇴근했어요? 내일 오전까지 꼭이에요. 지은은 화면을 잠깐 보다가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었다. 오늘 밤에 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근처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놓고 앉아 있었다. 맥주캔을 손에 들고 벚꽃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이었다. 지은도 그 옆 계단에 잠깐 걸터 앉았다. 삼각김밥 봉지를 뜯었다. 참치마요였다. 이게 오늘 저녁이었다. 꽃잎 한 장이 날아와 삼각김밥 위에 내려앉았다. 지은은 그 꽃잎을 보다가 조금 웃었다. 혼자였다. 벚꽃길을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니 강 쪽으로 트인 공간이 나왔다. 한강이 보였다. 저녁 빛을 받아서 강물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 건너편으로 빌딩들이 보였고 그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벤치가 몇 개 있었다. 대부분 자리가 차 있었는데 한 벤치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다.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할머니가 지은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할머니는 강을 보고 있었고 지은은 꽃을 올려다봤다. 꽃잎이 조용히 떨어졌다. 요즘 여기 자주 오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올해 처음 왔어. 할머니가 천천히 대답했다. 작년에는 못 왔거든. 왜요? 무릎 수술을 했어. 작년 봄에. 그래서 많이 못 걸었지. 할머니가 무릎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때 많이 아쉬웠어. 벚꽃이 피었다는 건 아는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오려고 했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벚꽃은 짧잖아. 일주일 잘해야 열흘이야. 그걸 한번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할머니가 꽃을 올려다봤다. 1년이 생각보다 길어, 내 나이가 되면. 지은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1년이 생각보다 길어. 자신에게는 1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 매년 봄이 왔는지도 모른 채 여름이 돼 있었다. 아가씨는 왜 나왔어요? 할머니가 물었다. 지은은 잠깐 웃었다. 사실 그냥 내린 거예요. 지하철에서 꽃이 보여서. 그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그런 날이 있어. 그냥 멈춰야 할 것 같은 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꽃잎이 계속 떨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기도 했다. 할머니는 서울 오래 사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40년 넘었지. 처음엔 부산에서 올라왔어. 25세. 할머니가 강을 바라봤다. 그때는 여의도가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 어떻게 달랐어요? 훨씬 조용했지. 벚꽃철이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고 그랬어. 지금처럼 이렇게 관광지 같지 않았어.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다. 요즘은 사람이 너무 많아. 다들 꽃보다 사진 찍기 바쁘고. 지은도 주변을 봤다.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꽃 아래에 서서 셀카를 찍고 릴스를 찍고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은도 아까 사진을 찍고 싶었다. 근데 찍지 않았다. 뭔가 그냥 보고 싶었다. 지금은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더라고요. 지은이 말했다. 할머니가 웃었다. 그렇지, 다 올랐어. 그래도 벚꽃은 공짜잖아. 지은도 웃음이 났다. 그러네요, 이건 공짜네. 제일 좋은 건 다 공짜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봄바람도 저 강도 꽃잎도. 그런 거에 돈 받으면 안 되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벚꽃 나무들이 그 빛을 받아서 더 붉게 보였다. 아가씨, 일이 힘들어요? 할머니가 불쑥 물었다. 지은이 조금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그래.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눈빛.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부정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 네, 요즘 좀 그래요. 매일 똑같은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건데
뭘 위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고 오늘도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지은은 조금 민망했다. 처음 만난 할머니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근데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때가 있지. 나도 그랬어. 우리 애들 어릴 때 남편 뒷바라지 할 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그게 다 뭘 위한 건지 모르겠던 때가 있었어. 할머니가 잠깐 멈췄다. 그런데 있잖아. 그 매일 똑같은 날들 안에 이런 날도 있었어. 아무 이유 없이 버스에서 내린 날.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날. 그런 날이 나를 버티게 해줬어. 지은은 꽃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다. 그리고 그런 날이 나중에 더 잘 기억나. 할머니가 말했다. 힘들었던 날보다.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지은이 작게 말했다. 강 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벚꽃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꽃잎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강물 위로 날렸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목이 맥혔다. 울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냥 무언가가 꽉 찬 느낌이었다. 예쁘지? 할머니가 말했다. 네. 지은이 대답했다. 진짜 예뻐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 광경을 같이 봤다. 꽃잎이 강물 위로 떨어져 내려갔다. 강물이 꽃잎을 천천히 데려갔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만 들어가 볼게. 무릎이 또 뻐근해지기 전에.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다. 사탕이었다. 딸기맛 캔디였다. 지은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밥 못 먹었다고 했으니까. 할머니가 웃었다. 이거라도. 지은은 그 사탕을 받아들고 잠깐 말을 못했다. 감사해요. 겨우 그 말만 나왔다. 할머니는 천천히 벚꽃 터널 사이로 걸어갔다. 흰 꽃잎이 할머니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 모습이 지은은 오래 기억날 것 같았다. 지은은 다시 혼자 앉았다. 사탕 포장을 벗겼다. 딸기 맛이 났다.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카카오톡 알림이 15개가 되어 있었다. 팀장님 거래처 팀 단톡방. 지은은 화면을 잠그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조금 더 앉아있기로 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저 앞에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고 있었다. 한 명이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다. 야! 다른 아이가 웃었다. 떨어뜨린 아이도 잠깐 멍하다가 같이 웃었다. 두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걸어갔다. 벤치 맞은편에는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꽃잎 한 장을 잡아서 아내 머리에 올려놓았다. 아내가 뭐야 하며 남편을 툭 쳤다. 두 사람이 조용히 웃었다. 지은은 그 모습들을 보다가 생각했다. 자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보고서도 마감도 팀장님도 잠깐 내려놓고 딸기 사탕을 먹으면서 벚꽃을 보고 있다.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충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밤이 되자 벚꽃 나무의 조명이 켜졌다. 분홍빛 꽃이 빛을 받아 더 환하게 빛났다.
낮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낮에 벚꽃이 설레는 것 같다면 밤에 벚꽃은 조금 쓸쓸한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예뻤다. 지은은 나무를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꽃은 일주일이면 진다. 비 한 번 세게 오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아름다운 걸지도 모른다. 오래 있으면 당연해지니까.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순간들을 보지 못하면서 봄이 온 줄도 모르면서 바람이 다시 불었다. 꽃잎이 쏟아졌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딘가에서 기타 소리가 났다. 눈을 뜨자 꽃잎이 무릎 위에 쌓여 있었다. 지은은 그 꽃잎들을 손바닥에 모았다. 얇고 가벼웠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다. 지은은 손을 꼭 쥐었다. 내일은 또 바쁠 것이다. 보고서를 마감해야 하고 팀장님한테 전화도 해야 하고 거래처 미팅도 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벚꽃이 지기 전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여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지은은 손을 폈다. 꽃잎이 바람에 날아갔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 꽃잎이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봤다. 이지은은 오늘도 지하철 9호선에 서 있었다. 퇴근 시간이 막 지난 저녁 7시.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빽빽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그녀의 어깨에는 노트북 가방이,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다. 봉지 안에는 삼각김밥 2개와 500ml 아메리카노가 들어 있었다.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지은의 머릿속에는 내일 오전 9시 마감인 제안서가 가득 차 있었다. 팀장님이 오후 내내 3번이나 물어봤다. 이지은 씨, 그거 오늘 안에 초안 나와요? 매번 네, 오늘 안 해요 라고 대답했는데 결국 다 못 끝내고 나왔다. 집에 가서 2시간은 더 해야 했다. 지하철이 멈췄다. 국회의사당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은은 습관적으로 창밖을 봤다. 그러다가 눈이 멈췄다. 역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온통 분홍빛이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그것도 이미 만개한 상태였다. 언제 피었는지도 몰랐다. 봄이 온 줄도 몰랐다. 지은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 아팠다. 꼭 중요한 걸 놓쳤을 때 드는 그 기분이었다. 문이 열렸다. 지은은 생각하기도 전에 발이 먼저 움직였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다. 플랫폼에 서서야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바람이 불어왔다. 꽃잎이 몇 장 계단 위로 날아내려왔다. 지은은 그 꽃잎을 잠깐 바라봤다. 그리고 편의점 봉지를 손에 꼭 쥐고 계단을 올라갔다. 여의도 벚꽃길은 이미 사람으로 가득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축제가 한창이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도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꽃 아래에 서서 연신 사진을 찍었다. 삼겹살 굽는 냄새와 맥주 냄새가 섞여서 났다. 지은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머리 위로 벚꽃 가지들이 뻗어 있었다.
꽃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분홍빛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팀장님이었다. 퇴근했어요? 내일 오전까지 꼭이에요. 지은은 화면을 잠깐 보다가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었다. 오늘 밤에 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근처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놓고 앉아 있었다. 맥주캔을 손에 들고 벚꽃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이었다. 지은도 그 옆 계단에 잠깐 걸터 앉았다. 삼각김밥 봉지를 뜯었다. 참치마요였다. 이게 오늘 저녁이었다. 꽃잎 한 장이 날아와 삼각김밥 위에 내려앉았다. 지은은 그 꽃잎을 보다가 조금 웃었다. 혼자였다. 벚꽃길을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니 강 쪽으로 트인 공간이 나왔다. 한강이 보였다. 저녁 빛을 받아서 강물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 건너편으로 빌딩들이 보였고 그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벤치가 몇 개 있었다. 대부분 자리가 차 있었는데 한 벤치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다.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할머니가 지은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할머니는 강을 보고 있었고 지은은 꽃을 올려다봤다. 꽃잎이 조용히 떨어졌다. 요즘 여기 자주 오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올해 처음 왔어. 할머니가 천천히 대답했다. 작년에는 못 왔거든. 왜요? 무릎 수술을 했어. 작년 봄에. 그래서 많이 못 걸었지. 할머니가 무릎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때 많이 아쉬웠어. 벚꽃이 피었다는 건 아는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오려고 했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벚꽃은 짧잖아. 일주일 잘해야 열흘이야. 그걸 한 번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할머니가 꽃을 올려다봤다. 1년이 생각보다 길어, 내 나이가 되면. 지은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1년이 생각보다 길어. 자신에게는 1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 매년 봄이 왔는지도 모른 채 여름이 돼 있었다. 아가씨는 왜 나왔어요? 할머니가 물었다. 지은은 잠깐 웃었다. 사실 그냥 내린 거예요. 지하철에서 꽃이 보여서. 그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그런 날이 있어. 그냥 멈춰야 할 것 같은 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꽃잎이 계속 떨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기도 했다. 할머니는 서울 오래 사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40년 넘었지. 처음엔 부산에서 올라왔어. 25세. 할머니가 강을 바라봤다. 그때는 여의도가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 어떻게 달랐어요? 훨씬 조용했지. 벚꽃철이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고 그랬어.
지금처럼 이렇게 관광지 같지 않았어.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다. 요즘은 사람이 너무 많아. 다들 꽃보다 사진 찍기 바쁘고. 지은도 주변을 봤다.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꽃 아래에 서서 셀카를 찍고 릴스를 찍고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은도 아까 사진을 찍고 싶었다. 근데 찍지 않았다. 뭔가 그냥 보고 싶었다. 지금은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더라고요. 지은이 말했다. 할머니가 웃었다. 그렇지, 다 올랐어. 그래도 벚꽃은 공짜잖아. 지은도 웃음이 났다. 그러네요. 이건 공짜네. 제일 좋은 건 다 공짜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봄바람도 저 강도 꽃잎도. 그런 거에 돈 받으면 안 되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벚꽃 나무들이 그 빛을 받아서 더 붉게 보였다. 아가씨, 일이 힘들어요? 할머니가 불쑥 물었다. 지은이 조금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그래.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눈빛.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부정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 네, 요즘 좀 그래요. 매일 똑같은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건데 뭘 위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고. 오늘도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지은은 조금 민망했다. 처음 만난 할머니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근데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때가 있지. 나도 그랬어. 우리 애들 어릴 때 남편 뒷바라지 할 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그게 다 뭘 위한 건지 모르겠던 때가 있었어. 할머니가 잠깐 멈췄다. 그런데 있잖아. 그 매일 똑같은 날들 안에 이런 날도 있었어. 아무 이유 없이 버스에서 내린 날.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날. 그런 날이 나를 버티게 해줬어. 지은은 꽃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다. 그리고 그런 날이 나중에 더 잘 기억나. 할머니가 말했다. 힘들었던 날보다.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지은이 작게 말했다. 강 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벚꽃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꽃잎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강물 위로 날렸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목이 맥혔다. 울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냥 무언가가 꽉 찬 느낌이었다. 예쁘지? 할머니가 말했다. 네. 지은이 대답했다. 진짜 예뻐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 광경을 같이 봤다. 꽃잎이 강물 위로 떨어져 내려갔다. 강물이 꽃잎을 천천히 데려갔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만 들어가 볼게. 무릎이 또 뻐근해지기 전에.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다. 사탕이었다. 딸기맛 캔디였다. 지은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밥 못 먹었다고 했으니까. 할머니가 웃었다. 이거라도. 지은은 그 사탕을 받아들고 잠깐 말을 못했다. 감사해요. 겨우 그 말만 나왔다.
할머니는 천천히 벚꽃 터널 사이로 걸어갔다. 흰 꽃잎이 할머니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 모습이 지은은 오래 기억날 것 같았다. 지은은 다시 혼자 앉았다. 사탕 포장을 벗겼다. 딸기 맛이 났다.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카카오톡 알림이 15개가 되어 있었다. 팀장님 거래처 팀 단톡방. 지은은 화면을 잠그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조금 더 앉아있기로 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저 앞에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고 있었다. 한 명이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다. 야! 다른 아이가 웃었다. 떨어뜨린 아이도 잠깐 멍하다가 같이 웃었다. 두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걸어갔다. 벤치 맞은편에는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꽃잎 한 장을 잡아서 아내 머리에 올려놓았다. 아내가 뭐야 하며 남편을 툭 쳤다. 두 사람이 조용히 웃었다. 지은은 그 모습들을 보다가 생각했다. 자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보고서도 마감도 팀장님도 잠깐 내려놓고 딸기 사탕을 먹으면서 벚꽃을 보고 있다.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충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밤이 되자 벚꽃 나무의 조명이 켜졌다. 분홍빛 꽃이 빛을 받아 더 환하게 빛났다. 낮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낮에 벚꽃이 설레는 것 같다면 밤의 벚꽃은 조금 쓸쓸한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예뻤다. 지은은 나무를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꽃은 일주일이면 진다. 비 한 번 세게 오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아름다운 걸지도 모른다. 오래 있으면 당연해지니까.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순간들을 보지 못하면서 봄이 온 줄도 모르면서 바람이 다시 불었다. 꽃잎이 쏟아졌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딘가에서 기타 소리가 났다. 눈을 뜨자 꽃잎이 무릎 위에 쌓여 있었다. 지은은 그 꽃잎들을 손바닥에 모았다. 얇고 가벼웠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다. 지은은 손을 꼭 쥐었다. 내일은 또 바쁠 것이다. 보고서를 마감해야 하고 팀장님한테 전화도 해야 하고 거래처 미팅도 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벚꽃이 지기 전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여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지은은 손을 폈다. 꽃잎이 바람에 날아갔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 꽃잎이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봤다. 이지은은 오늘도 지하철 9호선에 서 있었다. 퇴근 시간이 막 지난 저녁 7시.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빽빽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그녀의 어깨에는 노트북 가방이,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다. 봉지 안에는 삼각김밥 2개와 500ml 아메리카노가 들어 있었다.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지은의 머릿속에는 내일 오전 9시 마감인 제안서가 가득 차 있었다. 팀장님이 오후 내내 3번이나 물어봤다. 이지은 씨, 그거 오늘 안에 초안 나와요?
매번 네, 오늘 안 해요 라고 대답했는데 결국 다 못 끝내고 나왔다. 집에 가서 2시간은 더 해야 했다. 지하철이 멈췄다. 국회의사당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은은 습관적으로 창밖을 봤다. 그러다가 눈이 멈췄다. 역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온통 분홍빛이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그것도 이미 만개한 상태였다. 언제 피었는지도 몰랐다. 봄이 온 줄도 몰랐다. 지은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 아팠다. 꼭 중요한 걸 놓쳤을 때 드는 그 기분이었다. 문이 열렸다. 지은은 생각하기도 전에 발이 먼저 움직였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다. 플랫폼에 서서야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바람이 불어왔다. 꽃잎이 몇 장 계단 위로 날아내려왔다. 지은은 그 꽃잎을 잠깐 바라봤다. 그리고 편의점 봉지를 손에 꼭 쥐고 계단을 올라갔다. 여의도 벚꽃길은 이미 사람으로 가득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축제가 한창이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도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꽃 아래에 서서 연신 사진을 찍었다. 삼겹살 굽는 냄새와 맥주 냄새가 섞여서 났다. 지은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머리 위로 벚꽃 가지들이 뻗어 있었다. 꽃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분홍빛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팀장님이었다. 퇴근했어요? 내일 오전까지 꼭이에요. 지은은 화면을 잠깐 보다가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었다. 오늘 밤에 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근처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놓고 앉아 있었다. 맥주캔을 손에 들고 벚꽃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이었다. 지은도 그 옆 계단에 잠깐 걸터 앉았다. 삼각김밥 봉지를 뜯었다. 참치마요였다. 이게 오늘 저녁이었다. 꽃잎 한 장이 날아와 삼각김밥 위에 내려앉았다. 지은은 그 꽃잎을 보다가 조금 웃었다. 혼자였다. 벚꽃길을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니 강 쪽으로 트인 공간이 나왔다. 한강이 보였다. 저녁 빛을 받아서 강물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 건너편으로 빌딩들이 보였고 그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벤치가 몇 개 있었다. 대부분 자리가 차 있었는데 한 벤치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다.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할머니가 지은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할머니는 강을 보고 있었고 지은은 꽃을 올려다봤다. 꽃잎이 조용히 떨어졌다. 요즘 여기 자주 오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올해 처음 왔어. 할머니가 천천히 대답했다. 작년에는 못 왔거든. 왜요? 무릎 수술을 했어. 작년 봄에. 그래서 많이 못 걸었지. 할머니가 무릎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때 많이 아쉬웠어. 벚꽃이 피었다는 건 아는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오려고 했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벚꽃은 짧잖아. 일주일 잘해야 열흘이야. 그걸 한 번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할머니가 꽃을 올려다 봤다. 1년이 생각보다 길어 내 나이가 되면. 지은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1년이 생각보다 길어. 자신에게는 1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 매년 봄이 왔는지도 모른 채 여름이 돼 있었다. 아가씨는 왜 나왔어요? 할머니가 물었다. 지은은 잠깐 웃었다. 사실 그냥 내린 거예요. 지하철에서 꽃이 보여서. 그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그런 날이 있어. 그냥 멈춰야 할 것 같은 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꽃잎이 계속 떨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기도 했다. 할머니는 서울 오래 사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40년 넘었지. 처음엔 부산에서 올라왔어. 25세. 할머니가 강을 바라봤다. 그때는 여의도가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 어떻게 달랐어요? 훨씬 조용했지. 벚꽃철이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고 그랬어. 지금처럼 이렇게 관광지 같지 않았어.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다. 요즘은 사람이 너무 많아. 다들 꽃보다 사진 찍기 바쁘고. 지은도 주변을 봤다.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꽃 아래에 서서 셀카를 찍고 릴스를 찍고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은도 아까 사진을 찍고 싶었다. 근데 찍지 않았다. 뭔가 그냥 보고 싶었다. 지금은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더라고요. 지은이 말했다. 할머니가 웃었다. 그렇지, 다 올랐어. 그래도 벚꽃은 공짜잖아. 지은도 웃음이 났다. 그러네요. 이건 공짜네. 제일 좋은 건 다 공짜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봄바람도 저 강도 꽃잎도. 그런 거에 돈 받으면 안 되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벚꽃 나무들이 그 빛을 받아서 더 붉게 보였다. 아가씨, 일이 힘들어요? 할머니가 불쑥 물었다. 지은이 조금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그래.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눈빛.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부정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 네, 요즘 좀 그래요. 매일 똑같은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건데 뭘 위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고. 오늘도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지은은 조금 민망했다. 처음 만난 할머니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근데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때가 있지. 나도 그랬어. 우리 애들 어릴 때 남편 뒷바라지 할 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그게 다 뭘 위한 건지 모르겠던 때가 있었어. 할머니가 잠깐 멈췄다. 그런데 있잖아. 그 매일 똑같은 날들 안에 이런 날도 있었어.
아무 이유 없이 버스에서 내린 날.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날. 그런 날이 나를 버티게 해줬어. 지은은 꽃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다. 그리고 그런 날이 나중에 더 잘 기억나. 할머니가 말했다. 힘들었던 날보다.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지은이 작게 말했다. 강 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벚꽃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꽃잎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강물 위로 날렸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목이 맥혔다. 울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냥 무언가가 꽉 찬 느낌이었다. 예쁘지? 할머니가 말했다. 네. 지은이 대답했다. 진짜 예뻐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 광경을 같이 봤다. 꽃잎이 강물 위로 떨어져 내려갔다. 강물이 꽃잎을 천천히 데려갔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만 들어가 볼게. 무릎이 또 뻐근해지기 전에.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다. 사탕이었다. 딸기맛 캔디였다. 지은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밥 못 먹었다고 했으니까. 할머니가 웃었다. 이거라도. 지은은 그 사탕을 받아들고 잠깐 말을 못했다. 감사해요. 겨우 그 말만 나왔다. 할머니는 천천히 벚꽃 터널 사이로 걸어갔다. 흰 꽃잎이 할머니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 모습이 지은은 오래 기억날 것 같았다. 지은은 다시 혼자 앉았다. 사탕 포장을 벗겼다. 딸기 맛이 났다.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카카오톡 알림이 15개가 되어 있었다. 팀장님 거래처 팀 단톡방. 지은은 화면을 잠그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조금 더 앉아있기로 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저 앞에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고 있었다. 한 명이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다. 야! 다른 아이가 웃었다. 떨어뜨린 아이도 잠깐 멍하다가 같이 웃었다. 두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걸어갔다. 벤치 맞은편에는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꽃잎 한 장을 잡아서 아내 머리에 올려놓았다. 아내가 뭐야 하며 남편을 툭 쳤다. 두 사람이 조용히 웃었다. 지은은 그 모습들을 보다가 생각했다. 자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보고서도 마감도 팀장님도 잠깐 내려놓고 딸기 사탕을 먹으면서 벚꽃을 보고 있다.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충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밤이 되자 벚꽃 나무의 조명이 켜졌다. 분홍빛 꽃이 빛을 받아 더 환하게 빛났다. 낮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낮에 벚꽃이 설레는 것 같다면 밤의 벚꽃은 조금 쓸쓸한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예뻤다. 지은은 나무를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꽃은 일주일이면 진다. 비 한 번 세게 오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아름다운 걸지도 모른다. 오래 있으면 당연해지니까.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순간들을 보지 못하면서 봄이 온 줄도 모르면서 바람이 다시 불었다. 꽃잎이 쏟아졌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딘가에서 기타 소리가 났다. 눈을 뜨자 꽃잎이 무릎 위에 쌓여 있었다. 지은은 그 꽃잎들을 손바닥에 모았다. 얇고 가벼웠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다. 지은은 손을 꼭 쥐었다. 내일은 또 바쁠 것이다. 보고서를 마감해야 하고 팀장님한테 전화도 해야 하고 거래처 미팅도 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벚꽃이 지기 전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여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지은은 손을 폈다. 꽃잎이 바람에 날아갔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 꽃잎이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봤다. 이지은은 오늘도 지하철 9호선에 서 있었다. 퇴근 시간이 막 지난 저녁 7시.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빽빽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그녀의 어깨에는 노트북 가방이,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다. 봉지 안에는 삼각김밥 2개와 500ml 아메리카노가 들어 있었다.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지은의 머릿속에는 내일 오전 9시 마감인 제안서가 가득 차 있었다. 팀장님이 오후 내내 3번이나 물어봤다. 이지은 씨, 그거 오늘 안에 초안 나와요? 매번 네, 오늘 안 해요 라고 대답했는데 결국 다 못 끝내고 나왔다. 집에 가서 2시간은 더 해야 했다. 지하철이 멈췄다. 국회의사당역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은은 습관적으로 창밖을 봤다. 그러다가 눈이 멈췄다. 역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온통 분홍빛이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그것도 이미 만개한 상태였다. 언제 피었는지도 몰랐다. 봄이 온 줄도 몰랐다. 지은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 아팠다. 꼭 중요한 걸 놓쳤을 때 드는 그 기분이었다. 문이 열렸다. 지은은 생각하기도 전에 발이 먼저 움직였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다. 플랫폼에 서서야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바람이 불어왔다. 꽃잎이 몇 장 계단 위로 날아내려왔다. 지은은 그 꽃잎을 잠깐 바라봤다. 그리고 편의점 봉지를 손에 꼭 쥐고 계단을 올라갔다. 여의도 벚꽃길은 이미 사람으로 가득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축제가 한창이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도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꽃 아래에 서서 연신 사진을 찍었다. 삼겹살 굽는 냄새와 맥주 냄새가 섞여서 났다. 지은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머리 위로 벚꽃 가지들이 뻗어 있었다. 꽃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분홍빛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팀장님이었다. 퇴근했어요? 내일 오전까지 꼭이에요. 지은은 화면을 잠깐 보다가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었다. 오늘 밤에 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근처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놓고 앉아 있었다. 맥주캔을 손에 들고 벚꽃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이었다. 지은도 그 옆 계단에 잠깐 걸터 앉았다. 삼각김밥 봉지를 뜯었다.
참치마요였다. 이게 오늘 저녁이었다. 꽃잎 한 장이 날아와 삼각김밥 위에 내려앉았다. 지은은 그 꽃잎을 보다가 조금 웃었다. 혼자였다. 벚꽃길을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니 강 쪽으로 트인 공간이 나왔다. 한강이 보였다. 저녁 빛을 받아서 강물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 건너편으로 빌딩들이 보였고 그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벤치가 몇 개 있었다. 대부분 자리가 차 있었는데 한 벤치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다.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할머니가 지은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할머니는 강을 보고 있었고 지은은 꽃을 올려다봤다. 꽃잎이 조용히 떨어졌다. 요즘 여기 자주 오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올해 처음 왔어. 할머니가 천천히 대답했다. 작년에는 못 왔거든. 왜요? 무릎 수술을 했어. 작년 봄에. 그래서 많이 못 걸었지. 할머니가 무릎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때 많이 아쉬웠어. 벚꽃이 피었다는 건 아는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오려고 했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벚꽃은 짧잖아. 일주일 잘해야 열흘이야. 그걸 한번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할머니가 꽃을 올려다봤다. 1년이 생각보다 길어, 내 나이가 되면. 지은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1년이 생각보다 길어. 자신에게는 1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 매년 봄이 왔는지도 모른 채 여름이 돼 있었다. 아가씨는 왜 나왔어요? 할머니가 물었다. 지은은 잠깐 웃었다. 사실 그냥 내린 거예요. 지하철에서 꽃이 보여서. 그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그런 날이 있어. 그냥 멈춰야 할 것 같은 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꽃잎이 계속 떨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기도 했다. 할머니는 서울 오래 사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40년 넘었지. 처음엔 부산에서 올라왔어. 25세. 할머니가 강을 바라봤다. 그때는 여의도가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 어떻게 달랐어요? 훨씬 조용했지. 벚꽃철이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돗자리 깔고 도시락 먹고 그랬어. 지금처럼 이렇게 관광지 같지 않았어.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다. 요즘은 사람이 너무 많아. 다들 꽃보다 사진 찍기 바쁘고. 지은도 주변을 봤다.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꽃 아래에 서서 셀카를 찍고 릴스를 찍고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은도 아까 사진을 찍고 싶었다. 근데 찍지 않았다. 뭔가 그냥 보고 싶었다. 지금은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더라고요. 지은이 말했다. 할머니가 웃었다. 그렇지, 다 올랐어. 그래도 벚꽃은 공짜잖아.
지은도 웃음이 났다. 그러네요. 이건 공짜네. 제일 좋은 건 다 공짜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봄바람도 저 강도 꽃잎도 그런 거에 돈 받으면 안 되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벚꽃 나무들이 그 빛을 받아서 더 붉게 보였다. 아가씨, 일이 힘들어요? 할머니가 불쑥 물었다. 지은이 조금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그래.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눈빛.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부정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 네, 요즘 좀 그래요. 매일 똑같은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건데 뭘 위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고. 오늘도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지은은 조금 민망했다. 처음 만난 할머니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근데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때가 있지. 나도 그랬어. 우리 애들 어릴 때 남편 뒷바라지 할 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그게 다 뭘 위한 건지 모르겠던 때가 있었어. 할머니가 잠깐 멈췄다. 그런데 있잖아. 그 매일 똑같은 날들 안에 이런 날도 있었어. 아무 이유 없이 버스에서 내린 날.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날. 그런 날이 나를 버티게 해줬어. 지은은 꽃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다. 그리고 그런 날이 나중에 더 잘 기억나. 할머니가 말했다. 힘들었던 날보다.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지은이 작게 말했다. 강 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벚꽃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꽃잎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강물 위로 날렸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목이 맥혔다. 울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냥 무언가가 꽉 찬 느낌이었다. 예쁘지? 할머니가 말했다. 네. 지은이 대답했다. 진짜 예뻐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 광경을 같이 봤다. 꽃잎이 강물 위로 떨어져 내려갔다. 강물이 꽃잎을 천천히 데려갔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만 들어가 볼게. 무릎이 또 뻐근해지기 전에.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다. 사탕이었다. 딸기맛 캔디였다. 지은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밥 못 먹었다고 했으니까. 할머니가 웃었다. 이거라도. 지은은 그 사탕을 받아들고 잠깐 말을 못했다. 감사해요. 겨우 그 말만 나왔다. 할머니는 천천히 벚꽃 터널 사이로 걸어갔다. 흰 꽃잎이 할머니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 모습이 지은은 오래 기억날 것 같았다. 지은은 다시 혼자 앉았다. 사탕 포장을 벗겼다. 딸기 맛이 났다.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카카오톡 알림이 15개가 되어 있었다. 팀장님 거래처 팀 단톡방. 지은은 화면을 잠그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조금 더 앉아있기로 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저 앞에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고 있었다.
한 명이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다. 야! 다른 아이가 웃었다. 떨어뜨린 아이도 잠깐 멍하다가 같이 웃었다. 두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걸어갔다. 벤치 맞은편에는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꽃잎 한 장을 잡아서 아내 머리에 올려놓았다. 아내가 뭐야 하며 남편을 툭 쳤다. 두 사람이 조용히 웃었다. 지은은 그 모습들을 보다가 생각했다. 자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보고서도 마감도 팀장님도 잠깐 내려놓고 딸기 사탕을 먹으면서 벚꽃을 보고 있다.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충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밤이 되자 벚꽃 나무의 조명이 켜졌다. 분홍빛 꽃이 빛을 받아 더 환하게 빛났다. 낮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낮에 벚꽃이 설레는 것 같다면 밤의 벚꽃은 조금 쓸쓸한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예뻤다. 지은은 나무를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꽃은 일주일이면 진다. 비 한 번 세게 오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아름다운 걸지도 모른다. 오래 있으면 당연해지니까.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순간들을 보지 못하면서 봄이 온 줄도 모르면서 바람이 다시 불었다. 꽃잎이 쏟아졌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딘가에서 기타 소리가 났다. 눈을 뜨자 꽃잎이 무릎 위에 쌓여 있었다. 지은은 그 꽃잎들을 손바닥에 모았다. 얇고 가벼웠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다. 지은은 손을 꼭 쥐었다. 내일은 또 바쁠 것이다. 보고서를 마감해야 하고 팀장님한테 전화도 해야 하고 거래처 미팅도 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벚꽃이 지기 전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여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지은은 손을 폈다. 꽃잎이 바람에 날아갔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녀는 그 꽃잎이 사라진 방향을 오래 바라봤다.